전립선염 치료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박아람 원장님, 그렇다면 한의원에 내원하면은 어떤 치료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전립선염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침이나 봉침과 같은 약침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한약으로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온열요법이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는 뭐 하복부라든지 성기, 그리고 성기 주변, 그리고 대퇴부 주위에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기혈을 소통시키고 경락을 소통시키고 뭐 원기를 복돋아 주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는 염증성과 비염증성, 만성 비염증성 전립선염으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염증성인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변의 배출을 잘 배출시키게 만드는 그런 한약재를 이용하고요. 만성 비염증성인 경우에는 면역력을 키워주고 저항력을 높여주는 그런 한약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적인 비염증성 전립선염에 대해서 한약이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전립선염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온열요법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그런 치료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요법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환자분들의 건강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염에 좋은 다양한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세히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 원장님, 전립선염에 좋은 한약 처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방에서는 모든 질환을 실증과 허증으로 구별해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실증인 세균성 전립선염은 한방에서 수염작용이 가장 강한 금은화, 포공령, 폐장근, 황련 등의 약재를 가미해서 쓰고요. 이뇨작용이 좋은 목통, 차전자, 택사를 가미해서 세균성 전립선염에 씁니다. 허증인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숙지황, 황기, 하수오, 녹용, 산삼, 자악어 등 면역력을 높여주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그런 약재를 사용해서 합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증과 허증을 잘 구별해서 두 개를 혼합해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적당히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한약재를 복용하실 때는 몸 상태도 잘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전문의와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식 원장님, 또 앞서 침이나 약침 치료 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네, 일반적인 좀 경미한 증상의 전립선염에는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온열 치료 같은 게 이용이 되지만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양방에서도 오랜 기간 치료가 요합니다. 물론 한방에서도 굉장히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증상인데요. 일반적으로 침, 뜸, 온열 치료로 호전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봉독침을 쓰게 됩니다. 봉독침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경험해 보신 경험도 있겠지만 또 생소할 것도 있습니다. 혹시 이 벌을 직접 잡아서 피부에 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의 독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추출을 해서 과학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정제를 합니다. 그 위생적인 약침액을 가지고 우리가 약침을 놓을 때 쓰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침을 맞는 경혈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자입을 한다든지 또는 효과가 좋은 혈자리를 찾아서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봉독침도 우리가 보통 알러지를 일으키는 가렵다든지 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95% 이상 제거한 아주 안전한 그런 약침 봉독액이 있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봉독액도 주성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멜라틴 성분이라든지 아파민 성분 그리고 도파민이라든지 히스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면역력을 향상시키다든지 또는 항염증 작용이 있다든지 또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준다든지 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독의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다 보면요, 우리가 봉독은 한 3,0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그 벌꿀을 이용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한약에서는 중국의 마황 태의사라는 책에 보면 봉독을 직접적으로 이용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그 봉독을 굉장히 신비한 약이라고 해서 꿀벌을 이용한 그런 치료법도 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1952년도에 독일의 이제 그 닥터인 안톤이라는 그분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암 발병률을 조사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그런데 유의할 점은 양봉업자들이 암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암 효과가 있지 않는가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1968년도에 하베르만이라는 분이 봉독에 대한 생화학적 성분을 갖다 분석하게 돼서 그 이후로부터는 면역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또는 항암 등의 방면에 봉독 사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독 약침을 어떻게 치료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봉독은 전립선염에 치료할 때는 해음열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항문과 그 음낭 뒤 모서리의 중간 부분이 그 해음열인데 여기에 봉독점을 놓고요. 또는 하복부에 전립선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혈점을 찾아서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성기 주변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한방 치료들의 장점을 살펴보면요. 전체 그 전립선염의 한 90% 이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비세균성 전립선염이기 때문에 이 원인 자체가 아주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 혹은 또 해부학적인 배뇨장애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신경근 혹은 신경학적인 이상이나 골반 부위, 특히 이제 면역 질환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에는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는 봉독약침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만성 전립선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조루증이나 발기부전 증상을 같이 병발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봉독에는 신경독을 해소해서 약간 무디게 하는 그런 독소도 있기 때문에 또는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기능 개선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설명해드렸던 허증이라든지 실증에 대한 한약 치료도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한약재가 있고요. 또는 한약으로 말하면 보제를 쓴다든지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전립선의 기능들을 높여주고 함으로써 치료하기 때문에 전립선의 건강 회복에도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